문 대통령이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기사 네. 뉴스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문 대통령은 먼저 통화에서 쫑 당서기장의 연임을 축하했고 쫑 당서기장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한국이 유엔 무역개발회의 선진국으로 격상된 것을 축하한다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과 쫑 당서기장은 통화에서 1992년 한국 베트남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네, 아울러 이게 수교 네. 30주년이고 내년이 베트남하고 우리나라가 수교 30주년이고 또 뭐 2023년까지 교역액 1,000억 불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문 대통령이 베트남은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 그다음에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국.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 대상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괜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그동안 그전 정부들이 좀 등한시했던 동남아시아와의 어떤 교류를 활성화시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네. 되자마자 미국, 일본 안 가고 그렇죠. 동남아시아 가셨어요. 근데 그런 어떤 선상에 있는 전화통화이고 이런 얘기인데 혹시라도 또 기레기들이 자기 딸 거기 가 있다고 또 그쪽이랑 전화통화한 거 아니야 라는 기사가 나올까봐. 헐. 아니 왜냐면 이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거든요. 그 남편 따라간 건데 씨 무슨 아 그리고 또 왜 갔냐고 맨날. 아니 남편이 그리 가서 근무하니까는 부인이 따라가야지. 그러면 뭐 딸이 거기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 특혜를 준다, 이게 말이 돼? 아니 분명히 한번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그 기사 나온다니까. 100% 나온다니까. 아니 사실 베트남이 우리 덕 때문에 컸어요. 옛날에 수교 직후부터 대우가 들어가서 많이 키웠고 네. 그 이후로도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들어가면서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해준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베트남이 이 아세안 국가들 중에 1, 2위를 다툴 수 있고 의장국이 된 것도 한국이 키워준 거거든. 근데 이 괘씸하게 짝이 없는 공산당 새끼들이 뒤통수를 쳐가지고. 우리를 2년 전부터 뒤통수를 쳤어요. 왜 뒤통수를 쳤냐? 이거는 이제 베트남의 정치 상황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베트남도 과거 혁명을 이뤄냈던 공산주의자들이 일종의 지도 계급들을 기득권을 차지하고, 여기는 정당이고 나발이고 없잖아. 없죠.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5년 단위로 이거를 돌려서 자리를 해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이랑 마찬가지로 당석이 있고, 그 다음에 총리 있고, 그 다음에 그 군사위원장 이런 것들이 있고, 각 핵심 도시마다 부서장, 시장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공산당이고 핵심 간부들이고 대대로 세습되는 일종의 혁명 세력들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공정하게 어떤 사업을 벌리면 좋은데 지들 기득권에 의해 갖고 5년마다 한 번씩 정권을 바꿀 때마다 외교나 정책들이 확확 바뀌어요. 그러던 과정 중에 지금의 총리, 지금 이번에 전화 온 사람 당석이에요. 당석이. 그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총리 이시키가 하노이 시장하고 손을 잡고 2년 전에 일본이랑 일본 미쓰비시랑 손을 잡고 F1 경기장 만들면서 부동산 투자 자금 받으려고 일본에 빌붙으면서 우리나라를 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삼성이나 LG전자의 수혜는 그대로 받으면서 하노이 이쪽에서 돈 튀겨 먹으려고 장난질을 치다가 그게 코로나 때문에 박살이 난 거고, 그렇죠. 그 불똥이 대려 우리한테 튀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 교민들이 매우 화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리하고 하노이 시장하고 걔네들이 주된 권력을 갖고 있어갖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망쳤거든.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놈들이 빈 그룹인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정치적 위상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권력이 새로운 방향으로 넘어오는, 지금의 당서기한테서 넘어오는 겁니다. 자, 당서기는
명목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서열이에요. 그렇죠. 총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총리 원래 3서열이고요. 그렇죠. 국가주석이 2서열, 총리가 3서열, 당석이 1서열이거든요. 이 당석이가 나서갖고 내가 밑에 애들을 잘못 관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기다 대놓고 우리 대통령이 너 한 짓을 생각해봐 이 새끼야. 꺼져. 이래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도. 그렇죠. 국가 좋은 말은 해줘야 되잖아. 국가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 회복해 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멘트 안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너 하는 거 봐서가 있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봐서가.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이 또 한 번 일본한테 등 돌렸다가 일본이 지금 이제 개망해 가는 꼴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본을 다시 등을 치고 중국을 다시 등을 치고 한국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구애를 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베트남이 살기 위해서. 그렇죠. 베트남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손 벌릴 수 있는 데는 한국뿐이라는 차원 하에서 뭔가 지금까지 없었던 극적인 외교적인 아니면 베트남 안에 있는 교민들에 대한 처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이게 또 한시적인 거지. 또 얘가 5년 후에 또 물러나게 되고 다른 당서기가 오거나 다른 정치 중심자들이 작게 되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알아서 지금 주변국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 미얀마로, 라오스로, 파키스탄으로 다 옮겨가면서 알아서 이제 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는 어떤 외교적인 수사로 인사받은 거예요. 연임한 데 대한 인사를 받은 거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우리의 컨텐츠 아니 우리의 어떤 걔네들을 바라보는 어떤 대응 자세는 니들 하는 거 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문 대통령이 베트남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제공하고 주요 계기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북한과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베트남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베트남한테 얘기를 하느냐에 있어서 왜 베트남에 이게 열렸는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베트남하고 북한은 굉장히 밀접한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이 베트남 파병국이에요.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뭔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 전쟁을 했을 때 베트남 전쟁에 굉장히 많은 북한 군인들이 참전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중국 군들은 그것도 주로 몰랐네. 땅깨로 출전을 했었고요. 북한 군인들은 미국이 조종사로 공군으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압도적인 미국의 어떤 공군 전력에 의해서 베트남 군인들이 거의 공군에서는 역할이 없었지만 그 안에서 현지 조종사들 조종하고 실제로 출격을 하고 하면서 도와줬던 맹방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뭐 육상 병력들도 굉장히 많이 진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브 더 레코드지만 베트공 수색 작전을 하는 중에 북한군하고 만나서 교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른바 남과 북의 베트남 안에서의 대리전 같은 상황도 꽤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공공한 비밀인 거죠. 근데 아무튼 그만큼 이제 참전국으로서 서로의 연결고리가 베트남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북한을 많이 도왔고요. 지금도 북한에서 할 수 없는 외교적인 중요 그 뭐라 그러죠? 회담, 비밀 회담 이런 거 같은 것들은 다 베트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이 준비되고 있을 때의 실무 회담도 당시에 베트남하고 이루어졌었고요. 일본하고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수교 협상에 관한 주요 의제들도 사실은 다 베트남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베트남이 북한 쪽에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창구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런 그러네요. 베트남이 나서가지고 북한에 좋은 역할들을 좀 해줘란 얘기는 우리는 바로 가까이 있는데 우리 얘기 전하란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는 뭐 러시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통제돼 있는 상황하에서 북한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줘라. 북한이 국제 무대에 나올 수 있는 통로 역할도 잘 해줘라라고 진짜 말 안 듣는 그 동생까지 네. 알아서 챙겨주신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기업들 삼성전자 잘 봐줘라든지 LG전자 왜 백신 안 줬니?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거기는 알아서 잘하고 있거든요. 음. 네.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혹시라도 진짜 난 그 문화나 얘기 듣고 섬찟했는데 베트남의 대통령 딸이 가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모종의 거래가 오고 갔다는 이따위 식의 루머가 조선일보에서 뜬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조선일보를 완전히 금융치료할 수 있는 뉴스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곽상도 뭐 하는지 모르겠네. 요새는 좀 조용한가요? 황렬이가 그만두고 나서는 누가 감히 요새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를 못 건네나 봐. 이문정 검사 무서워갖고 옛날처럼 빨대들이 잘 안 나와. 아, 그런가요? 지금 빨대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이 좀 오래된 파일이긴 하지만 최고의 빨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